안녕하세요. 최세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구르기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의문점들이나 아니면 내가 잘 구르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2016년에 이 SMP 운동을 만나서 현재 시간까지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겪었던 것과 또 회원님들을 가리키면서 나왔었던 반응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목이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저도 경험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운동을 했을 때는 코어 근육이 하나도 없었어요. 코어 근육도 없고 허리 근력도 약하고 이래서 굉장히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제가 직접 동작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회원님들께 좀 이해를 더 돕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구르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손 살짝 허벅지 터치, 시선 배꼽 바라보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이때 사실 구르기를 할 때는 뒤로 갔다가 올라오고 뒤로 갔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배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못 올라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반동을 이용해도. 근데 배에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올라오긴 또 올라와. 근데 어떻게 되냐면 목이랑 어깨 힘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왔다가 어깨랑 팔을 써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르기를 할 때 목이 뽑힐 것 같고 여기가 너무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무식하게 했었어요. 그냥 계속 그래도 하다 보니까 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깨 힘이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목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SMP에서 엘모브 동작 있잖아요. 그럼 배의 힘이 좀 많이 강화되는 동작이기도 하니까 그 엘모브 동작을 많이 한 다음에 기초 체력을 좀 기르고 그 다음에 구르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SMP 바른 자세 척추 운동이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척추. 자, 이게 척추뼈인데 목뼈, 등뼈, 허리뼈, 청골, 뭐 꼬리뼈까지 다 척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척추뼈 마디가 이렇게 분절이 되면서 제 기능을 해주고 이 그 근육도 이제 강화돼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허리의 경직도라든지 뭐 디스크 탈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끔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1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굳어져 있는 근육들을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SMP 동작들을 보면 자, T무브를 할 때도 등을 풀고 L무브 할 때도 허리를 풀고 그죠? SC무브 할 때도 뭐 청골과 꼬리뼈를 풀고 C무브 할 때도 목을 풀고 푸는 동작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르기 동작 또한 풀어주는 동작이다. 근데 그 구르기가 만약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면 혹은 두렵다면 패스하고 다른 동작을 대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회원님께서 이제 60대 회원님이세요. 60대 후반이신데 구르기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그래서 아예 탁 누워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타이머로 해서 이렇게 숫자를 세는데 그 회원님 옆에 가서 이렇게 밀어드렸어요. 올라오라 이렇게 한 번씩. 그러면 겨우 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서 구르기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호흡이 이제 너무 딸리고 너무 이제 힘들고 하니까 구르기를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좀 뺐었는데 자, 그래서 그 회원님이 이제 T무브를 하고 L무브를 많이 하고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번 달 미션이 구르기 미션이 들어가 있어서 과제를 제가 매달 내드리거든요. 근데 그 구르기 미션을 하면서 회원님이 이제 구르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구르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억지로 뭐 구르기 안 되는 걸 하실 필요 없이 다른 동작을 대체하다 보면 역시 뭐 등이나 허리가 부드러워지면서 구르기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안 하셔도 된다, 괜찮다는 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뭐냐면 꼬리뼈가 까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꼬리뼈는 어디냐면, 자, 여기 청골 바로 앞에,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아랫부분이 꼬리뼈예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살짝 이렇게 타원형을 이렇게 이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꺾여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놀다가 엉덩 방아를 심하게 꽝 박았어요. 정말 심하게 90도로 꽝. 그래서 한 5년 동안 앉을 때마다 꼬리뼈가 정말 너무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꼬리뼈를 다치고 제가 이제 이제 안 아프네 했는데, 버스를 타다가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이게 딱 그 브레이크 밟으면서 제가 내리려고 일어났는데 그 브레이크 밟아서 거기 손잡이에 쾅 박았어요. 그래서 또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꼬리뼈가 뭐 다치거나 꺾였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을 못했고, 그냥 여기가 넘어져서 아픈가 보다, 이제 약간 멍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서 이제 정형외과를 한번 병원에 갔었는데, 꼬리뼈를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심하게 팍 꺾여 있더라고요. 정말 팍. 그러니까 저는 유난히 구르기를 할 때 꼬리뼈 까짐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 중에서도 이제 어머님과 이제 따님이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부부도 계시고 자매도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특히나 이제 어머님하고 따님하고 이렇게 다닐 때 당연히 까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딸은 하나도 안 까지고 하나도 안 아픈데 하니까 내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꼬리뼈에 이렇게 좀 꺾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보드를 좀 타고 오셨거나 예전에 타셨거나 아니면은 뭐 저처럼 이렇게 다쳤거나 이랬던 분들은 꼬리뼈에 조금 변형이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구르기를 하기 전에 준비를 좀 하고 하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상방석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보는 선생님도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에다 받치고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뒤꿈치용 보호 패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까지 까졌을 때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리콘을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에 1,000원이에요. 되게 저렴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매드폼을 붙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매드폼 일단 가격도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일회용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땀 차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좀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말려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꼬매서 이렇게 양쪽 엉덩이에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고 그냥 엉덩이에다가 넣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구르기를 안 하는데 굳이 이렇게 또 착용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할 때 앞에다가 이렇게 매트에다가 저희 센터에서는 방석을 놔둬요. 그러면은 그날은 구르기를 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강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회원님들께서 좀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센터를 가서, 저도 이제 가끔씩 뭐 다른 센터를 가서 다니거나 아니면 본원에 가서 운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생명처럼 정말 소중히 항상 챙기는 게 요 등상 방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000원밖에 안 합니다. 다이소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하면은 훨씬 더 좀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는 뭐 꼬리뼈가 꺾인지 몰랐는데 운동을 했는데 까졌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구르기 중지하시고 후시딘을 발라서 조금 딱지가 생기고 떨어질 때까지는 구르기 대신에 엘모브를 대신 해주세요. 엘모브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꼬리뼈가 굴렸을 때 까지는 사람이구나 한다면 이렇게 뭐 발뒤꿈치 페이드나 이런 거 준비하신 다음에 구르기를 하면 훨씬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꼬리뼈만 안 까지면 구르기 막 진짜 막 500개 막 1000개도 하겠다 싶었는데, 꼬리뼈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가 조금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의 이제 단점 하나가 뭐냐면 땀이 차면서 약간 삑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민망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집에서 할 땐 사실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는 자, 구르기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누워서 먼저 이 꼬리뼈 쪽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다음에 구르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활용을 방법을 또 이렇게 바꿔서 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꼬리뼈가 이제 꺾여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르기를 했더니 뭐 등이 빨개요, 뭐 혹이 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제 일단은 가장 많이 혹 나는 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목뼈 7번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허리뼈 2, 3번 10명이면 거의 9명 이상 여기서 이제 딱 자국이 납니다. 자,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후방 변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일을 할 때 되게 바른 자세로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저희도 뭐 이런 유튜브 편집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은 저희도 모르게 앞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목은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는 이렇게 굽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다행인 게 S&P를 또 좋은 운동을 만나서 운동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저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뭐 아예 뒤로 많이 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30년이면 30년 동안 그게 서서히 돼서 누적이 돼서 이렇게 뒤로 나오고, 그리고 뭐 40대이신 분들은 40년 동안 누적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회원님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언제 좋아져요? 라든지 얼마나 되면 효과 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40년 동안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40년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운동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저희는 좀 빠르게 바른 자세를 만들고 싶은 이제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다른 분들은 좀 너무 강하다, S&P 운동이 너무 자극적이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나는 자극적인 거 싫고 나는 너무 강한 거 싫어, 그러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냥 뭐 50개, 100개씩 꾸준히 하셔도 가랑비 못 젖는다고 천천히 이게 몸이 풀립니다. 그래서 꼭 가끔씩 저희 뭐 SCR에서 뭐 구르기를 막 500개, 막 몇백 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부담감은 좀 내려놓고 나는 내 컨디션과 내 성격과 내 몸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서 뼈가 뒤로 후방 변이가 됐어요. 그러면 내 머리에 콩 하고 혹이 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붓죠. 붓고 빨개져요. 그럼 말 그대로 이렇게 척추뼈가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박은 거잖아요. 계속, 그죠? 치대고 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고 빨개지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죠. 근데 내 허리뼈가 변형이 있는 허리뼈가 아니라면 굴렀을 때 소리가 나거나 혹이 나거나 까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 뭐 까지거나 구르거나 혹 나는 부분이 많이 아프시다면 그 부위에도 방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디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구르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번하고 그 다음에 저는 측만도 좀 있었어가지고 등뼈, 상부 등뼈 쪽에도 까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조금 자국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뭐 이거를 겨울에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름에 뭐 예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S&P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국이 나거나 아니면 혹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나는 그러면은 뭐 비키니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구르기는 빼고 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도 S&P로 이제 몸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자국이 나고 이래서 그 플래너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자국이 나는데 이거 드레스 입는데 이거 괜찮냐 했더니 호랑이 문신도 가려줄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껏 굴렀습니다. 그래서 등에 막 자국 나고 이랬는데 사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건 뭐 제 성격이어서 그런 거니까 회원님들 컨디션에 맞게끔 우리 에리니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또 하는 질문들이 속이 울렁거려요. 그 다음에 어지러워요. 미식거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하다가 진짜 막
속이 막 뒤집어질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도 보면 뭐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저희 뇌신경인 10번째 신경, 미주신경이 이제 복강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잠궈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근육이 풀리면서 갑자기 신경이 원활하게 작용을 하면서 아래까지 자극이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희 친척 동생도 제가 이제 명절날 만나가지고 도자기를 목에다가 그냥 아무 운동도 안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도자기를 그냥 대고 누웠어요. 자기는 거북목이고 지금 목이 너무 안 좋고 이래서 그래 그럼 누워라 해서 누웠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언니 응? 나 속이 미식거려 울렁거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이 정말 안 좋구나.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앉아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목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4, 5, 6번에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울렁거림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 근육이 심하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경험했던 부분은 뭐냐면 다른 데를 풀지 않고 등을 풀었어요. 뭐 팀워크로 풀 수도 있고 구르기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땠냐면은 턱이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턱이 생전에 아픈 적이 없어요. 근데 아픈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등을 푸는데 왜 갑자기 턱이 아프고 당기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안에 있는 깊은 속근육은요 여기 뒤에까지 해서 쫙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SMP 운동이 저 깊은 속근육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자극이 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뭔가 근육이 당김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을 만약에 그대로 뒀다 치면은 분명히 나중 됐을 때 턱관절 장애라든지 아니면 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회원님들을 만나보면은 목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턱에서도 뭐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턱이 비대칭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라면 먹었다 해서 내일 배가 아프고 뭐 이런진 않잖아요. 몸이 버틴단 말이에요.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될 때 통증으로 저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가지고 내 몸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울렁거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럴 경우에 아래부터 내려가요. 예를 들어서 뭐 발바닥 밟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종아리 풀고 그 다음에 뭐 대퇴직근 허벅지 풀고 이렇게 위로 천천히 위로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C무브나 뭐 T무브나 구르기만 해도 울렁거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뭐 개인 레슨 하기 좀 그러면 소그룹 레슨이라도 가셔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게 괜찮습니다. 사실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뭐 울렁거리도 좀 참고 할만하다 그럼 하셔도 되는데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난 너무 겁이 많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센터나 이런 곳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굴렀을 때 자, 그 측만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측만이 없거나 아니면은 경직이 되신 분들이어도 이 등뼈가 이렇게 플랫한 상태, 일직선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허리뼈뿐만 아니라 등도 같이. 그러니까 정말 올곧은 척추인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누웠을 때 이렇게까지 심하게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회원님이 한번 저 쳐다보고 민망해서 쿵 그러고 또 저 쳐다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여기 뒤에다 정말 떡을 놓고 쪄도 될 만큼 소리가 굉장히 막 크게 난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런 분들도 이 등 경직이 너무너무 많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툴레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여기 부분을 마디 이렇게 쭉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T무브도 하고 L무브도 하고 그러면 구르기란 소리가 훨씬 더 적게 점점점 작다가 나중엔 안 들리게 되는 몸 컨디션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왜 소리가 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많이 경직이 되고 일자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쿵 소리가 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분적으로 풀어주셔라.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누웠을 때 일단 그래도 일어나진다. 구르기를 할 때 일어나지면 그냥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처음에는 좀 힘드실 거니까 초보자분들은 뭐 30개부터 그리고 제가 하나씩 늘리라고 하거든요.
첫날은 30개, 그 다음날 31개, 32개 이렇게. 나는 한 50개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이제 50개부터 시작하면 돼요. 50개, 51개, 52개, 뭐 나는 100개까지 괜찮은데 그럼 100개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 몸에 맞게끔 진행하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제가 제 지인들한테 뭐 다리가 저리다, 뭐 등이 아프다 이랬을 때 뭐 구르기를 하라고 하면서, 왜냐면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해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해주면은 뭐 이게 무슨 운동이 되지?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조금 했을 때예요. 30개. 저도 예전에 요가나 뭐 필라테스에서 이렇게 조금씩은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막 100개, 200개, 300개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0개를 했을 때 좀 몸이 시원하고 등 경직이 풀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30개도 힘든 분도 계시고, 정말 사람마다 몸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내 컨디션에 맞게끔, 내 몸에 맞게끔 진행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1개씩 혹은 5개씩 혹은 10개씩 조금씩 늘려가 주시는 게 아주 현명하게 똑똑하게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갔는데 안 올라오시는 분들 계세요. 아예 돌아갔는데, 그러면은 여기 2번 벨트 있잖아요. SMS 2번 벨트나 1번 벨트를 잡고 올라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오늘은 다 직접 보여드리면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2번이나 1번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3번을 놓쳤나? 제가 보니까 1번 잡았던 분이 나중에 2번 잡고, 2번 잡았던 분이 나중에 3번 잡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는 내려왔다가 이렇게 잡고라도 올라오시는 거예요. 당겨서라도. 원래는 근데 이렇게 배 힘으로만 올라오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벨트를 잡고 운동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구르는데, 선생님 저 자꾸 오른쪽으로 가요, 뭐 왼쪽으로 가요, 아니면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은 코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앞뒤기로 많이. 근데 저도 약간은 움직일 때고 있고, 뭐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심하게 많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심하게 많이 왼쪽으로 가는 분들은 등 높이가 많이 다르거나 등 근육이 불균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저처럼 측만이 있는 분들은 오른쪽, 상부 오른쪽이 대부분, 척추 측만은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생겨요. 심장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브가 생기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이렇게 높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커브가 보통 생기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예, 보통은 그래요. 그리고 허리 쪽에서는 왼쪽으로 커브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왼쪽은 또 왼쪽 등이 높아요. 그래서 한쪽만 높은 분이 계시고 등을 봤더니 위 아래가 다른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척추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등 근육이 불균형인 거를 좀 바르게 잡아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척추 측만이 있거나, 그 다음에 등 경직이 심하시거나, 뭐 이렇게 디스크가 있어도 사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도 디스크 수술 2번인가 하시고 거의 절뚝거려서 이렇게 오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운동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선생님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희 SMP 흙탕물 이론이 있는 것처럼 통증이 한번 쭉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이 겁을 먹으시고 이 운동 해도 되는 거 맞나?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또 이 좋은 운동을 또 안 하게 되거나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또 미리 받으시고 같이, 그런 분들은 좀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벨트가 움직여요. 1번 벨트가. 그래서 뭐 덜렁거려요,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1번 벨트는 사실 이 프로 벨트로는 조금 움직임이 좀 덜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 벨트를 사용하신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1번 벨트는 구르기 할 땐 잠깐 빼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다리가 이제 아무래도 허벅지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헐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다리를 저희가 막 들었다 내렸다 올렸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1번 벨트가 많이 걸그적거리고 신경 쓰여서 막 짜증나요,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잠깐 풀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위에나 아예 아래다 묶으면 조금 움직임이 덜 하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블랙 메쉬, 블랙 그 색깔의 벨트를 추천해 드리긴 해요. 왜냐면은 블랙 색깔이 좀 폭이 좁아요.
그래서 좀 덜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사실 다 블랙 색깔로 갖다 놓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핑크 덕후고 뭐 민트를 너무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핑크 쓰셔야죠. 그런 분들은 핑크를 쓰시고 구르기 할 때는 1번 매트를 잠깐 빼놓고 하셔도 된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또 제가 경험한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제가 다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홉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등이 더 굳는 느낌이 들어요. 이래요. 근데 실제로 더 굳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더 심하면 담도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르지 않은 근육으로 이렇게 일자 허리,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자 허리인 상태로,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일자 허리인 상태로 근육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장요근, 뭐 요방형근, 광배근, 뭐 마름근, 뭐 이런 많은 근육들이 바르지 못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목이 잘못됐다고 해서 목 근육 하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은 척추 길이끈이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여기 꼬리뼈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회원님들이 목 컨디션만 안 좋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저는 목만 그런데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죠. 그럴 일은 없는데, 허리도 조금 안 좋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로벳 받는 게 보면 요렇게 짝꿍이니까 요렇게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렇게 다시 C커브를 만들어 놓고 목도 C커브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주변의 근육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런 바른 자세로 만들어지기 위한 근육들이 다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흔들어 놔야, 이 근육을 잡고 있는 거는, 뼈를 잡고 있는 건 사실은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대칭 상태가 되고 부드럽고 탄력 있는 상태로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딱 운동을 했을 때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자목이에요. 근데 그날 야근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거북목도 이렇게 막 나와서 막 집중을 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어서.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날 어때요? 담이 오고 목이 아프고 뻐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자에서 앞으로 가려고 할 때도 담이 오듯이 일자에서 C컵으로 가려고 할 때도 담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더 꾸준히 사실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뭐 아프다 해서 뭐 한의원을 갈 수도 있고요, 뭐 정형외과를 가셔가지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도움 받으세요. 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잘못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이거를 뭐 저희 책이 나오기도 전이었고, S&P 그 바른자세 척추운동 책이 나오기 전이었고,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더 아프지? 미치겠네, 왜 이러지? 막 이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 그래도 다행인 건 꾸준히 나왔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떨 때 아팠냐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됐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집에서 하려고 제가 벨트를 샀어요. 근데 집에서 못 하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센터는 이 마루 바닥이었던 거고, 저희는 그때는 뭐 일산에 아예 센터가 하나도 없었고,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센터를 오픈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화센터였었거든요. 근데 마루 바닥이었고, 저희 집은 마루 바닥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할 때 더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면 어쨌거나 좀 참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집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의지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저희 회원님들 집에서 더 해서 더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집에서는 잘 안 하게 되고, 저도 집에서 해보니까 센터에서는 엘모브 50개 할 걸 집에서는 30개 하고 힘들면 안 해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훨씬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틀어놓고 하면은 그래도 또 하게 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집에서 조금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등이 더 굳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리고 담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목에서도, 뭐 갈비뼈 사이에서도, 등에서도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오래 갔어요. 거의 한 1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제가 팀오브 할 때 정말 하나도 안 아프고 구르기 할 때도 괜찮거든요. 그거 보면 그게 이제 다 풀려가지고 정말 이 몸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더 아픈 과정을 사실은 조금 더 이겨내면
이제 훨씬 더 몸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겨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사실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서 저도 할 때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뭐 죽을 때 다 체온 교정돼서 막 바른 자세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하고 싶다. 뭐 꼭 이거 어깨 이거 뭐 고치고 이게 고쳐야 돼?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두면 통증이 점점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빨리 바른 자세로 내가 회복을 하고 만들어 놔야겠구나. 저희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예쁘게 바르게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주셨는데 뭐 저희가 생활 습관으로 혹은 또 뭐 일하느라고 그렇게 변형이 된 거니까요. 내가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흙탕물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흙탕물이 조금 있는 컵이 있고, 그죠? 컵 안에 흙탕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흙탕물이 많이 있는 사람은 엘모브, 뭐 아니면 구르기, 뭐 딱 50개만 해도 이게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맑은 물을 조금만 넣어도 확 올라오는 거죠. 근데 흙탕물이 아주 얇게 있는 분들은 뭐 이만큼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저 구르기해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1년 뒤에 구르기 하고 나서 이렇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100개 했을 땐 괜찮아요? 200개 했을 때 괜찮아요? 300개 했을 때 괜찮아요? 400개 했을 때 좋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흙탕물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뭐 고관절 벨트를 착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걸었을 때 괜찮았는데 갑자기 고관절 벨트 착용하고 아픈데요? 이거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바른 자세로 바른 근육으로 세팅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강사님과 아니면은 이제 뭐 본원이나 뭐 이런 쇼핑몰에 문의를 하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의를 해보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근처 센터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르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게 있어요. 자, 이게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자, 이게 팔꿈치를 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보여드리면, 자, 그래서 갔다가 여기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스키 탈 때 찍어서 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갔다가 사실 힘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안 들어가야 되는데 갔다가 이렇게 밀어서 오지는 않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 힘으로 혹은 올라오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발끝이 안 닿는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발끝은 닿을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하다 보면은 닿아요. 저는 1년 동안 안 닿았어요. 막 닿을 것 같은데 안 닿고 막 약간 약 오르더라고요. 근데 발끝 닿으려고 욕심내다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내는 순간 이제 이게 막 근육이 꼬이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욕심 버리시고 뭐 하다 보면 언젠간 닿겠지, 이 생각을 갖고 하시고, 좀 팁을 드리자면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느낌을 갖고 해주시면 좋아요. 발끝보다는 엉덩이가 뒤로 멀리 보낸다, 엉덩이로 뒤로 머리 뒤로 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시고 나서 이제 뭐 이것도 경험이에요. 패티큐어를 여러분들 했어요. 발가락 예쁘게 막 했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SP 운동하고 그 다음날 봤더니 발톱이 다 망가졌어요. 그 이유는 또 갔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살짝 닿아야 되는데 그냥 팡 찍은 거예요. 팡 세게. 이걸 구르기를 100번 하시면 100번을 갖다가 꽝 찍으신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발톱이 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이래서 내 발톱이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신경 써서 살짝만 닿으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패티큐어를 좀 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발톱 깨진 걸 좀 보호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올라올 때 이걸 좀 밀까요? 보이나요? 자, 이 동작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타이트해져 있어요, 보통. 그래서 구르기에서 올라왔을 때 발 날을 잡고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져 있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으니까 여기 있는 근육이 타이트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닿는 거예요.
안 닿기도 하고 잘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펴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웨이브 베개나 웨이브 에펠로 여기 뒷 라인을 이렇게 제가 영상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주고 하세요. 햄스트링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구르기 할 때 올라왔을 때 포인트는 무릎을 최대한 펴서 구르기를 하고 나서, 특히나 여기 수축됐던 분들은 쫙 늘어나야 돼요. 근데 평상시 원래 되게 많이 유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막 저보다 더 유연하거든요. 막 폴더처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많이 단축돼 있다. 그리고 발가락이 보통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새끼발가락이 저 사선으로 더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엄지랑 새끼발가락이 일직선상에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날 부분을 여기를 당겨야 돼요. 그래서 발 올라왔을 때 여기가 아니라 발 날을 잡아야 돼요. 날을 잡고 한번 쭉 당겨주면 여기가 쫙 당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쫙 당겨서 엄지랑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올 수 있게끔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도자기랑 투레이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척추뼈가 이렇게 뒤로 후방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 목뼈 7번 혹은 뭐 허리뼈 2번, 3번. 근데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을 극돌기, 가시돌기라고 하고요. 옆으로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가로돌기, 횡돌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동그란 부분 타원 도자기는 극돌기를 자극을 해줄 수 있고요. 극돌기를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투레일은 옆에 횡돌기, 날개 있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초보자 분들은 이게 너무 강할 수 있어요. 강할 수 있으니까 투레일을 사용해서 옆에부터 먼저 부드럽게 대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거 한번 했다가 조금 너무 아파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나는 타원 도자기밖에 없는데요, 그럼 투레일 또 사야 되나요? 이제 이런 분들은 투레일 사지 마시고, 자, 척추뼈가 있으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극돌기는 피하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가운데 빼고 오른쪽, 왼쪽 놓고 도자기를 대서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구르기 할 때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모르고 모자티나 이런 거 입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희 SMP 운동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많은 동작들이 누워서, 왜냐면 척추 운동이니까 여기를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좀 배기는 옷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자티나 아니면은 뒤에 많이 모양이 있거나 뭐 이렇게 끈 같은 게 매듭이 돼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해 주시고, 브라 탑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러 가져왔거든요. 되게 좀 심플한 거, 이런 식으로 좀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등이 배기지 않는 거, 이런 거. 그냥 저는 사실 되게 예쁜 거는 못 입기는 해요. 근데 뭐 구르기 할 때만큼, 뭐 팀오버 할 때만큼은 배기면 좀 아프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되도록이면 등이 조금 자극이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르기 할 때 이렇게 앞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맨발일 경우에는 이렇게 잘 안 미끄러져요. 슬라이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삭스나 아니면 요가 삭스 없으시면은 그냥 뭐 양말 같은 거 그냥 신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고, 자, 그리고 구르기 할 때 제가 구르기 그 설명하는 그 영상을 예전에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갖고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뒤로 갔다가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말고 뒤로 갔다가, 안 나면 여기까지만 가시라고 했어요. 접고 올라오면서 슬라이딩이에요. 다시 접고 뒤로, 접고 펴고, 후 접고 뒤로, 접고 펴고, 접고 뒤로, 접고 발 날 잡고 당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막 뭐 구르기 200개, 뭐 100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막 500개, 600개, 1000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미션을 할 때 저희 밴드에다가 댓글을 좀 달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회원님이 집에서 어떤 운동을 얼만큼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아, 이분이 이런 컨디션이겠구나, 아, 이분이 뭐 이렇게 운동을 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알아야 예상 반응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조금 이렇게 좀 과하게 좀 오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좀 길었어요. 내용이 길긴 한데 제가 뭐 거의 이제 5년 차인데 그 동안까지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 사실 한 80%는 제 경험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웬만한 건 제가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했던 거 플러스 회원님들의 나왔던 반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뭐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센터가 너무 멀어가지고 뭐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밖에 수업을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른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뭐 다음 영상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긴 영상 들어주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